안녕하세요. 이창입니다. 나무는 아주 오래된 건축 자재입니다. 한옥의 기둥과 볼을 형성하는 자재가 바로 나무입니다. 나무로 된 건축 자재는 너무도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반인 입장에서 자주 보게 되는 자재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미국식 경량 목구조 주택이 많이 지어지면서 자주 보이는 자재가 OSB와 스터드입니다. OSB는 합판의 일종이고 스터드는 원목인데 강목처럼 생긴 것입니다. OSB는 잘게 조각낸 나무들을 접착제를 넣고 압착하여 만듭니다. 만들 때 나무의 결을 한쪽으로 몰리게 하여 특정 방향의 힘에 잘 견디도록 만든 자재입니다. OSB의 O가 Oriented라는 단어에서 온 것으로 방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OSB는 시공 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OSB는 목조주택에서 주로 수평 하중을 담당하므로 단순히 벽체를 막는다는 식의 시공이 아니라 힘의 방향과 수축, 팽창을 고려한 시공을 해야 합니다. 스터드는 원목 각재로 목조주택에서 주로 수직 하중을 받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벽체나 지붕에 갈빗대처럼 일정 간격으로 넣어서 집의 하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량 목구조는 기둥이나 보가 없고 스터드와 OSB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벽체 전체가 집의 하중을 받쳐줍니다. 그러므로 벽체에 큰 창을 내거나 할 경우에는 하중에 대한 정확한 계산에 따라 벽체를 보강해야만 합니다. 즉, 경량 목구조 형태만으로는 벽에 통째로 창을 내는 식의 설계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중목구조식의 기둥과 인방을 보강해야만 합니다. 국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OSB 대신에 일반 합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OSB도 OSB 합판이라고 불러서 상당한 혼동이 있는데 합판은 영어로 플라이우드로 불리는 것으로 얇게 만든 여러 장의 판재를 결이 다르게 폭에서 붙인 것으로 OSB보다 역사가 더 깁니다. 미국에서는 경량 목구조 시공 시 합판이 좋으냐 OSB가 좋으냐 논란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모든 현장에서 OSB만 사용되므로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나무는 실내 인테리어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데 국내에서는 루바라는 자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루바는 어디서 온 단어인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단어인데 우리말로 정확한 표현이 없다 보니 루바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NG라고 부르는데 통 앤 그루브에서 온 말입니다. 나무판 옆에 들어간 부분과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 서로 끼워 맞춰서 시공하는 나무 판자를 말합니다. 보통 길쭉한 판자 형태로 나오는데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이 이 형태로 가공되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편백 루바로 향이 좋고 습기에 강해서 화장실 등의 인테리어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 외에 나무 종류에 따라 레드파인, 스프러스, 적산목 루바 등이 있습니다. 나무의 결이나 느낌, 향 등이 모두 다르므로 실제로 보고 만져보고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전원주택에서는 실외에 마루 형태로 된 데크라는 것을 많이 만드는데 이 데크도 대부분 나무로 만듭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나무는 일반적으로 방부목이라 불리는 쉽게 썩지 않도록 화학 처리를 한 나무를 사용합니다. 방부목은 일종의 독성이 있는 물질을 나무에 침투시킨 것으로 비가 올 때 독성 물질이 흘러나온다 하여 일부 논란이 있지만 현재 데크 자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독성이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이유는 나무는 벌레 등이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접근을 막아야 하고 습기에 강하도록 하여 쉽게 썩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무와 플라스틱 중간쯤 되는 자재도 있는데 이것을 보통 합성목재라 부릅니다. 합성목재는 나무가루와 폴리에틸렌 같은 플라스틱을 섞어서 만든 것으로 습기에 강하기 때문에 데크 자재로 방부목 대신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은 방부목보다 다소 비싸지만 관리가 쉽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일반 방부목은 2, 3년에 한 번씩 오일스텐 같은 칠을 해줘야 하는 반면 합성목재는 이러한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방부 처리를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친화적인 것은 고온 처리를 하는 것인데 고온 처리를 통하여 습기나 벌레 등에 대한 저항성을 높인 자재가 탄화목입니다. 고온으로 가열하여 벌레가 좋아하는 나무의 당분, 지방 등을 모두 태우는 방법으로 썩거나 벌레가 먹는 것을 막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외관도 보기가 좋지만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천연 방부목, 남양재, 하드우드 등으로 불리우는 천연 데크 목재에는 이페, 방킬라이, 멀바우 등이 있는데 역시 가격이 많이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목조주택의 경우 화장실 같은 물을 사용하는 부분에는 OSB가 아닌 내수합판을 사용해서 내부 벽체를 시공해야 합니다. 내수합판은 말 그대로 습기나 물에 잘 견디도록 만들어진 합판으로 방수합판으로도 불립니다.
방수합판은 일반적으로 보통 합판보다 유해 성분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실내 공기와는 완전한 차단 시공을 해야 합니다. 외부로 보이지는 않지만 주택공사에는 다양한 각재가 사용됩니다. 현장에서는 한치각, 오빗기, 다루기, 투바이 등으로 불리는데 가늘고 긴 강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인테리어 작업 시 많이 사용되는데 벽면 석고보드 작업 전에 하지 작업으로 사용하거나 천장 작업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나무 종류에 따라 미송각재, 소송각재, 뉴송각재 등으로 불리는데 수입된 나라 이름을 붙여서 지은 이름들입니다. 주택 실내의 바닥에도 나무가 사용되는데 원목마루가 대표적입니다. 겹친 송판 위에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원목 단판을 붙인 것으로 상당히 두껍고 원목 재질을 살려주기 때문에 표면이 고급스럽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두께가 두꺼워서 바닥 난방에는 다소 불리하고 관리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원목 단판이 쉽게 찍히거나 눌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목마루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강화마루인데 파티클 보드나 HDF 위에 나무 무늬를 붙이고 표면 처리를 해서 강화한 것으로 일반 주택의 바닥재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가격이 적당한 편이고 재질이 강해서 흠집이 잘 나지 않으며 오염도 잘 되지 않아 청소도 간편합니다. 베이스로 사용되는 파티클 보드나 HDF가 물에 약하기 때문에 습기에 약한 편입니다. 파티클 보드나 MDF, HDF 등은 합판 중에서도 가격이 저렴한데 톱밥 같은 목분을 접착제로 압착해서 만듭니다. 이 합판은 보통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많이 사용합니다. 강화마루와 비슷한 것으로 강마루가 있는데 강마루는 베이스가 되는 나무판에 목분이 아닌 목재를 얇게 잘라붙인 형태의 합판을 사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합판이 파티클 보드보다는 습기에 강하기 때문에 강마루가 습기에 더 강한 성격을 띠게 됩니다. 나머지 성질은 강화마루와 비슷합니다. 합판이 파티클 보드보다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강마루가 조금 더 비쌉니다. 강화마루와 강마루는 시공 방법도 약간 다릅니다. 강화마루는 방수포를 깔고 그 위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시공되고 강마루는 바닥에 본드를 발라서 붙이는 방법으로 시공됩니다. 이 방법의 차이 때문에 강화마루는 시공 후에 걸어 다닐 때 약간의 들뜨는 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본드 같은 접착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더 친환경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70%에 달하지만 거의 모든 목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무를 많이 심었지만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로 키우는 일에는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임업을 활성화시켜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나무를 많이 키운다면 충분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나무로 집을 짓거나 인테리어에 사용하는 목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